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콩팥이 나빠지면 생기는 일. 콩팥 하면 뭐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아보면 소변검사라든지 피검사를 통해서 신장기능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요검사라면 거품이 나온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혈뇨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피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을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70점이다, 80점이다 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현재 국민건강검진의 결과지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할 때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검사는 소변 검사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콩팥 기능 점수를 매겨서 콩팥병의 단계라든지 심각성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항목이 바뀌면서 신장내과로 의뢰되어지는 환자들이 굉장히 는 것 같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기 전에 콩팥은 과연 어떤 기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콩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콩 모양, 강낭콩 모양의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한 쌍의 장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나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먹을 쥐어봐라. 본인 주먹 사이즈가 바로 본인의 콩팥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콩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쥐게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정상 성인의 콩팥 크기는 한 10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거를 해서 콩팥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 만성 콩팥병으로 이완되는 경우에는 이 콩팥 크기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cm 정도 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다낭성 신장처럼 콩팥이 너무 커지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콩팥 병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크기만 가지고도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아나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크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콩팥은 과연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뱃속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배 앞쪽인가, 중간 쪽인가, 등 쪽인가? 여기 보시면 등 쪽 장기입니다. 열중셔를 하시면 딱 등 뒤에 양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 배웠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몸의 항상성 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붓기라든지 부종을 조절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또 콩팥이 갖고 있는 그 내분비적 기능,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해서 적혈구를 생성해가지고 우리 몸의 빈혈을 조절한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서 콩팥이 정수기의 필터 같은 단순한 역할만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장기다. 콩팥 하나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사구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구체라는 건 뭐냐? 필터의 역할,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러주는 여과기의 역할을 하는 모세혈관 덩어리, 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팥 자체가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진 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처음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병이 굉장히 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기 신부전증, 말기 콩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벌써 한 8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원인의 50% 정도가 당뇨병입니다. 그럼 왜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질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콩팥을 구성하는 이 사구체라는 게 한쪽에 100만 개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 100만 개, 이쪽에도 100만 개. 각각의 사구체들 안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안 좋게 하는 혈관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풍부한 장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콩팥도 망가질 수 있고, 또한 눈에 있는 망막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들도 나빠지기 때문에 눈도 안 좋아지고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혈관 합병증인데, 대혈관 합병증, 말초혈관 합병증 이런 표현 저희가 쓰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주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 많은 장기가 주로 망가진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콩팥이다. 그 이유는 이 사구체 안에 이런 많은 모세혈관들 속에서 이런 물질 교환, 그다음에
노폐물 제거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콩팥이 하는 일은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제일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수분 조절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 빠지게 하는, 그 다음에 건강한 이제 뼈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적혈구, 그러니까 빈혈을 조절하는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번과 4번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혈압 조절, 레닌이나 안지오텐신이라는 아주 좀 이름이 복잡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전신에 있는 혈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노폐물과 수분 조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콩팥의 기능이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기능이 바로 3번, 4번, 5번입니다. 콩팥 기능은 여기도 지금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온 이 화면은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인용으로 만성 콩팥병의 설명이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수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성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다, 혈압을 조절한다, 적혈구 생성을 돕는다, 뼈가 튼튼하도록 도와준다. 특히나 콩팥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 여러분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무진장 많죠. 요새 약국 가면 비타민 D 많이 팔고, 어떤 병원 가면 비타민 D 레벨을 검사를 해가지고 뭐 비타민 D를 먹어라 말아라, 애기들은 우유에다 타줘라, 물에 타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 다 검사해보면 비타민 D는 다 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비타민 D 레벨이 좀 정상이거나 높은 환자들이 저희 환자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대사와 관련해가지고 뭐 부갑성성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뼈를 약하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작용도 콩팥에서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얘기죠.